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 잠깐만 할게요. 저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전 지금 이제 타로나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강남에서 타로랑 사주랑 다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또 밴드나 카페나 블로그나 이런 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회원이 지금 한 1,500명, 1,600명 정도 돼요. 전국적으로. 저는 이제 강의를 전문으로 하고요. 예전에는 현장을 많이 뛰었었죠.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제가 상담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제 제 소개는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죠. 그냥 저 유튜브에 제 이름 치면 나옵니다. 유튜브에 제 이름 치면 나오고 네이버에도 재미있는 타로 사주 이렇게 치면 저희 카페랑 블로그랑 다 나옵니다. 그렇게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데 주제를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어요. 사실은 어떤 걸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타로에 대한 수준을 제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타로를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다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예. 그러면 사주는 내가 기본은 안다. 사주는 내가 기본은 안다. 형충파이라든지 합이라든지 이런 개념. 자축이며 진사오미 이런 건 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초점을요, 그냥 아주 사주 기초 아시는 분들인데 타로랑 좀 연계성이 있게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 타로가 명리와 별개의 학문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강의하려고 해요, 사실은. 제가 지금 오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사실은 1시간 안에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그 자료들은 뭐냐면은 타로의 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성.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그림을 하나 있습니다. 이걸 타로 카드라고 합니다. 타로 카드. 자, 여기 보시면 이 위쪽에 숫자가 보이시죠? 네. 위에 숫자가 보이시고 밑에 이 글자가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자, 그림에는 근데 이게 흑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칼라란 말이죠. 칼라라는 건 노란색에도 의미가 있고요. 여기 빨간색 왜 팔 부분에 있느냐? 이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이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가 왜 절벽이 있느냐? 여기에도 다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갖다 나눠서 보면 그림의 이 색깔을 따지는 걸 우리가 색채학이라고 부르죠. 색채학. 그렇죠? 숫자를 따지는 건 동양에서는 수리학이라고 부르고요. 서양에서는 수비학이라고 부릅니다. 수비학. 그래서 타로를 배우려면 수비학, 색채학, 그 다음에 이미지, 키워드 이런 것들 다 알아야 합니다. 다 알아야 하는데 중요한 건 한 가지라도 똑바로 알면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그렇죠? 우리 사주를 배울 때 사주를 보다 16수라 그러고 27화라 그러고 38목이라고 분명히 숫자의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사주에서도 보면은 수는 검정색이고 목은 청록색이고 이런 개념들이 있죠. 분명히 색깔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 오늘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사주를 배울 때 자, 합이라는 개념이 있죠. 자, 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 육합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육합 아시죠? 자축합, 오미합, 을경합, 이런 걸 천간의 합도 있고 지지의 합도 있는데 이제 지지의 합을 육합이라고 부르죠. 지지의 합을 육합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왜 합이 됐는지가 사주에서 이론적으로 나오나요? 왜 합이 됐을까? 자, 자축합은 왜 자축합일까요? 아시는 분? 자, 인해합은 왜 인해합일까요? 잘 모르시죠? 저 대답 좀 해주시면 제가 훨씬 활기 있게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주를요. 자, 자라고 하죠. 자, 축. 자, 다시 쓰겠습니다.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묘. 자,
이렇게 12지지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렇죠? 12지지가 들어가는데, 자, 우리 타로 카드에서요, 메이저 카드라고 부르는 숫자와 글자를 다 가지고 있는 카드가 총 몇 장이냐면 22장입니다. 22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으세요? 자, 10천간, 12지지, 22이죠. 그렇죠? 그래서 10행성과 12별자리를 타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지금 지지잖아요. 그럼 12개가 되겠죠? 그렇죠? 12개가 되는데, 자, 이게 저희가 사실은 사주라는 게 어떤 학문이라고 생각하세요? 통계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주는 원래 천문학이죠, 천문학. 사주는. 원래 저희가 지지를 옛날에는 목성을 기준으로 11.692 하고 목성의 공전주기로 해서 12지지를 뽑았다고 합니다. 가장 눈에 보이는 가장 큰 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나 보면 제우스라든지 이런 신도 다 목성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사주에서 자, 이거를 물병 자리와 똑같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염소 자리와 똑같다라고 하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사주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죠. 근데 행성은요, 별자리는요, 조디악산이라고 합니다.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정반대로.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월달이 여기가 양자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황소자리. 그 다음에 여기가 쌍둥이 자리. 개자리. 그 다음에 사자자리. 그 다음에 처녀자리. 천칭자리. 전갈자리. 여기가 사수자리. 여기가 물고기 자리.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딱 맞아 떨어지죠. 그죠? 근데 계절로 여기는 3월이고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이렇게 가요. 거꾸로. 자, 거꾸로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사주를 땄던 그 글자의 기질이라는 거 있죠. 기질, 성질 이런 것들이 거의 똑같다라는 겁니다. 거의 똑같다. 자, 자수라는 글자를 살펴보면요. 자수는 우리가 채로 보면 임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임수라고 그러니까 큰 물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포용하는. 그래서 물병인 거예요. 물병. 모든 것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물고기 자리 보면요. 물고기 자리. 해라는 거. 따뜻한 물이죠. 해라는 거. 그죠? 포용력도 가지만 굉장히 감성적인 자리가 물고기 자리예요. 그럼 양자리는요. 양자리는 술토. 술토잖아요. 술토. 근데 우리 지장 가보면 정화가 있고요. 그리고 가을에 굉장히 메말라 있죠. 술토는. 근데 양자리는 굉장히 폭발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요. 건조하고 아주 뜨거운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순한 양이 아니고요. 그 절벽에서 사냥이 있죠. 사냥. 막 승질나면 들이받고 뭐 음식 하나 먹으려면 절벽을 뛰어대는 그런 양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유금이라 그러는데 황소자리. 나중에 보면 이제 황소자리 카드도 나오겠지만 황소자리는 누가 건들지 않으면 굉장히 우직하고 열심히 하죠. 황소라는 자체가. 예. 근데 누가 건들면 어떻게 돼요? 누가 건들면 승질 내죠. 자, 유금이라는 게 그래요. 유금이라는 게 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렇죠?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확실한 틀을 가지고 있어요. 유금이라는 자체가. 근데 누가 건들면 어떻게 돼요? 들이받죠, 그냥. 유금이 천간으로 올라가면 신금이 되죠. 매울 신자가 되죠, 매울 신자. 굉장히 까칠하다라고 얘기하죠. 건들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건들지만 우직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걸 다 설명해 주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략적인 설명을 했는데, 자, 제가 6합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6합. 그렇죠? 자, 자축합이죠. 자축합. 자, 근데 여기는 12별자리인데요. 행성이 지금 빠져있죠. 행성.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행성이 빠져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요. 이렇게 합을 하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시는 행성이 있어요. 주인이 있는데 자축합을 하면은 어떤 주인을 모시냐면 토성을 모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인내합을 하면 어떤 행성을 모실까요? 행성 5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목성입니다, 목성. 자, 그러면 묘와 술이 만나면 화성이죠. 그 다음에 진과 유가 만나면 금성입니다. 그 다음에 사와 신이 만나면 수성이요. 이거는 뭐냐면 주인이 같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목적이 같다요. 목적이 같다. 내 이상향이 같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합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천문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실제로는 고전 점성술에서 나오는 겁니다. 고전 점성술에서. 자, 근데 우리가 오미도 합이죠. 오미도 합인데 변화가 없다고 하죠. 그냥 뭐 빵 이러죠. 오미합은 합화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은요. 행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5개, 또 뭐가 있나요? 태양과 달이 있죠. 자, 오는 모시는 주인이 태양입니다. 그 다음 미는 모시는 주인이 달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뭉쳐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육합의 원리라는 거예요. 육합의 원리. 근데 우리는 지금 사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타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물병 자리가 염소 자리를 만났을 때. 그렇죠. 물고기 자리가 사수 자리를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사주의 기본이 좀 되신 분들은 이것만 외워두면 타로를 훨씬 쉽게 배우실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한번 볼까요? 물병 자리는 모든 걸 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염소 자리는요. 좀 축제하는 성향이 있죠. 축이라는 글자가 축제하는 성향이 있고 좀 자신만의 스타일이 굉장히 강하고 좀 본능적이고 이런 것들이 합해지는데 토가 되면 토성이라는 건 원래 점성성학에서는요. 굉장히 흉성으로 봅니다. 흉성. 왜? 토라는 건요. 지구에서 봤을 때 거의 움직이지를 않아요. 토성이라는 건.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춥다, 외롭다, 고독하다 이런 별로 봤고 움직이지 않아서 감금돼 있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좋은 의미가 나오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신뢰할 만하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인이 예지 신 중에 신을 담당하고 있는 게 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와 사수 자리가 만나면 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자, 사수 자리라는 거는요. 우리가 그 켄타우로스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반인 반마. 이렇게 활 들고 있는 거. 밑에는 말이고 위에는 사람이고. 근데 사수 자리인 것도 활을 쏘는 거잖아요. 활을 쏘는데 우리는 점성의 사수라고 했지만 사주에서는 호랑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호랑이. 근데 호랑이가 어떤 행동을 나타내냐면 평소에는 어떻게 하죠? 굉장히 느긋합니다. 되게 게을러 보여요. 호랑이라는 존재가. 근데 사냥에 딱 돌입하면 날쌘 범 같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빠르죠. 사수자리는 화살을 쏠 때 한 번 쏘기에서 뒤로 당기죠. 한 번 쏘기에서 충분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쏠 때는 한 번에 팍 나가는 게 사수자리라는 얘기예요. 응? 근데 목이라는 성향은요.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목이라는 성향은 본능적.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포용력도 있으면서 감정이 굉장히 발달한 게 이 물고기 자리거든요. 포용력도 있으면서 감수성이 예민한 게 이 물고기. 그래서 둘이 합쳐지면 목의 성향, 본능, 감성 이런 것들이 발달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들이 육합의 원리예요. 제가 지금 중간중간 끊을 수밖에 없어요. 예, 이해해 주시고. 근데 조금씩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그림으로 다 지금 보여드리면 설명이 더 잘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형충파에나 뭐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머릿속으로 외웠던 것들을. 자, 그 다음에 육합이니까 삼합이라는 개념이 있죠. 삼합. 삼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오술이라고 하죠. 인오술. 자, 인. 그 다음에 여기 중심점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인, 오, 그 다음에 술 이렇게 되죠. 자, 이 각도가 120도 각도를 이룹니다. 한 칸이 30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 칸이 가면 90도가 되고요. 이렇게 가면 120도 각도가 됩니다. 그래서 120도, 120도, 120도 이렇게 세 개를 모인 걸 타로 카드에서
트리플리시티라고 부릅니다. 트리플리시티. 실제로 사수자리와요, 사자자리와 양자리를 트리플리시티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신자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신, 여기 자, 그 다음에 진, 이렇게 다 120도 각도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이것도 그 점성학에서 트리플리시티라고 부릅니다. 그럼 트리플리시티가 몇 개가 나올까요? 4개가 나오겠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주의 글자가 무슨 별자리인지만 알면, 타로 공부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타로 공부를 할 때도.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호술은 화국이라고 얘기하죠. 불의 성향은 똑같습니다. 점성학과. 그런데 자, 우리가 그 물은요, 여기서 뭐 해묘미가 물이 됩니다. 점성술에서. 해묘미가. 그러니까 좀 다른 개념이죠. 그 다음에 사유축이 흙의 개념이 돼요. 사유축이. 그 다음에 신자진이 공기의 개념이 됩니다. 공기의 개념. 그 4가지 개념. 그러니까 개념이 조금씩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게 뒤바뀌었죠, 계절이. 계절이 뒤바뀌었잖아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가을이죠. 그죠? 여기가 가을이고 여기가 봄인데, 실제로 천문학에서는 여기가 3월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가 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가을이 되겠죠. 뒤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성향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도움이 좀 되시나요? 네. 어려우신가요? 이게? 재밌어요? 자, 근데 이 2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뭐 6화과 3화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90도 각도라는 걸 보게 됩니다. 90도. 자, 1칸, 2칸, 3칸 가면 90도가 되겠죠? 자, 묘를 우리가 형살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형살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오묘를 파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유는 뭐라고 안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파라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도 파가 되죠. 예, 자유가 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90도 각도를 천문학에서 스퀘어라고 부릅니다. 스퀘어. 스퀘어라는 단어는 정사각형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직각, 정사각형, 각진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점성술에서도 90도 각도는 별로 좋게 보지를 않아요. 좀 이따 카드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 카드와 이 카드는 왜 파고 왜 형살인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주에서 충이라는 개념이 있죠. 충. 자, 반대편이죠. 물병자리와 사자자리. 그렇죠. 물병자리는 아까 성향이 어떻다 그랬어요? 모든 걸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받아들이죠. 사자자리는 어떨까요? 모든 걸 발산합니다. 사자잖아요. 본능적이죠. 그래서 정반대의 성향을 지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주에서는 충이라고 부르고, 점성술에서는 어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어포지션. 반대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반대편. 네. 그래서 형충파해가 나왔죠. 지금 합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파도 나왔고, 충도 나왔어요. 그렇죠? 과연 그러면 사주와 타로는 전혀 별개의 학문일까요? 예. 별을 달았다는 거예요. 별. 행성과 별을 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직접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직접 보면서 예, 그림이 준비되는. 자, 지금 저는 제가 할게요. 자, 우리가 그 그림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수성을 상징합니다. 수성. 수성이란 별은요. 수성이란 별은 길성도 아니고 흉성도 아니라고 해요. 수성은 항상 가운데 있는. 우리 수요일이라고 하죠. 수요일. 수요일은 항상 일주일에 가운데 있죠. 그래서 전달자가 됩니다. 전달자. 그 다음에 수의 성향이 뭔가요? 지죠. 지. 굉장히 똑똑한 사람. 그래서 이 카드는 굉장히 똑똑하고 무언가를 전달을 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금 한 팔은 위로 가 있고 한 팔은 아래로 가 있죠.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땅으로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글자로 뭐라고? 매지션이라고 부르는 마법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근데 여기는 수성이고 이건 별자리가 아니니까 이건 천왕성이고, 자, 이거는 달의 카드고, 이건 금성이고, 자, 이게 양자리입니다. 양자리. 양자리. 딱 그림 보기 어떠세요? 굉장히 강렬하죠. 빨간색으로. 그렇죠? 지금 보면 4라는 숫자를 갖고 있는데 4라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단단한 수예요. 단단하고 고정되어 있는 숫자거든요. 금이 사주로 금이 사죠. 단단하죠. 고정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4라는 숫자를 가지게 되면 뭔가를 고정시키고 유지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숫자가 돼요. 근데 이게 양자리라는 말이에요. 양자리. 지금 이 사람이 황제가 돼갖고 의자에 앉아있는데 저 의자 자체를요 돌로 만들었어요. 앉아있는 자리가 굉장히 불편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뒤에 보면 산을 잠깐 깔았거든요. 스스로가 황제가 된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스스로 황제 때문에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눈을 잘 보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눈을 보면 짝재기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앉아있어도 편안해 앉아있지 못하고 갑옷을 입고 앉아있죠. 이게 양자리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냥이 그려져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예. 이게 양자리의 특성입니다. 양자리. 근데 양자리가 여기서 뭐냐면 술토라 그랬습니다. 술토. 그렇죠? 자, 술토라는 사람이 자, 7번을 볼게요. 자, 여기도 왕이죠. 여기도 왕입니다. 근데 아까는 되게 불안하게 앉아있던 왕이라 그러면 이게 개자리거든요. 개자리. 미토. 개자리입니다. 개자리. 자, 황제와 왕이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저 뒤에 성이 보이죠? 예. 누가 보냈을까, 바깥으로? 황제가 보냈어요. 예, 황제가. 자, 미토를 우리가 보면 미토라는 글자도 굉장히 매력적인 글자라고 하죠. 인기가 많아요, 미토는. 왜냐면 미토 옆에 입구자를 쓰면 만미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토 글자 자체를 나무 목에 열매가 열렸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황제가 보기에 어떻겠어요? 뭔가 내 옆에 두면 그렇죠? 나를 뛰어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옛날 도깨비 드라마 보셨어요? 왕이 대장군을 자꾸 바깥으로 내보내죠. 왜 내보내요? 백성들이 왕보다 그 대장군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자꾸 죽으라고 자꾸 전쟁터로 내보냈더니 자꾸 살아 돌아오죠. 그러니까 죽여버리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도깨비가 됐던 공유라고 생각해 봅시다. 얘를. 자, 여기 보면은요. 밑에 팽이는 러브 카드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그 다음에 저기 어깨 보면, 어깨 여기 보이면 이게 가면이에요, 가면. 가면을 입고요. 그 다음에 갑옷을 입고 있고, 위에는 굉장히 화려한 별을 지니고 있으니까, 이걸 이 네모난 거를 TV나 이런 걸로 보기도 해요. 사진 액자 이런 거. 그 안에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똑같은 왕인데 한편은 자기 멋대로 하는 황제, 아까 굉장히 기질이 강한 황제였단 말이에요. 여기는 비밀을 가지고 있지만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질이 전혀 다르죠. 그러면 황제하고 얘하고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술과 미가 형살이 걸린다. 형살이라는 게 뭐죠? 법정 소송이 될 수 있고요.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다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게 몸 안에서 일어날 때는 병이 되죠. 그게 몸 안에서 일어날 때는 오장육부로 쳤을 때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자, 다시 4번. 자, 이게 황소자리입니다. 황소자리. 5번. 이게 황소자리인데, 자, 황소자리는 유금이라 그랬어요. 유금. 그렇죠? 유금. 일단 유금 말 잘합니다. 그렇죠? 유금 말 잘해요. 그리고 자기가 뚝심이 있어요. 뭔가 딱 생각한 게 있으면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황소의 성질과 닮아 있어요. 황소가 말을 잘하지는 않지만 유금의 성질이 그렇고, 근데 이 교황 카드에서 보면은요, 교황은 말을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교황은 말을 잘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 사람은요, 양팔을 머리 위로 하고 있죠. 양팔을. 아까 마법사는요, 전달을 시켰죠. 이 사람은요, 하늘의 기운을 받아갖고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서 두 제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좀 다르죠, 또.
예. 그 다음에 어떤 뭐랄까요? 관에 대한 명예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황소자리. 그래서 누군가 빨간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건요, 누군가 잘 어울릴 수 있다라는 걸 상징합니다. 열정적인 마음. 근데 이 목을 보면 파란색을 하고 있죠? 어떤 지식을 내뱉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황소자리는 여기 보면 열쇠가 있습니다. 해결사의 역할도 한다. 뭔가 이렇게 딱 나눠주는 거 있죠. 그것도 유금의 역할이죠, 사실은. 뭔가 틀을 딱딱딱 잡아주고 확실하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자, 이 카드가 아까 잘 아는 물병자리를 만나면 이게 빨리 안 넘어가네요. 자, 이게 물병자리거든요. 양손에 물병을 들고 있죠. 근데 이 사람 다 벗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황소자리는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좀 건조하면서 좀 뭔가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감성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카드에서 보면.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면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전혀 기질이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보면 자, 한 발은 물에 있고요. 한 발은 땅에 있어요. 그리고 양손에 물병을 들고 물을 붓고 있는데 이쪽에다가 훨씬 많이 붓고 있죠. 물이라는 건 어떤 감성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땅에도 붓고 있어요. 근데 땅에는 조금만 붓고 있어요. 조금만.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 예,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을 써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된다. 이런 의미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이걸로 하나하나 하려니까 너무 늦게 돌아가네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 개념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이 벌써 38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 인신사해라는 개념과 진술충미라는 개념과 좌우묘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양에서는 인신사해를 시작으로 보죠. 시작으로 봅니다. 근데 서양에서는요, 진술충미를 시작으로 봅니다. 아까 술부터 시작했죠. 3월달. 술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동양은요, 기운이 움직이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기운이 움직이는 거. 실제로 우리가 자시, 오시 이러면, 그쵸? 기운이 정중앙에 가 있어갖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기준으로. 그래서 그 기준에서 넘어가면 시작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 예전에는 동지를 기준으로 잡기도 했죠. 옛날에는. 근데 그걸 우리가 피부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피부로. 우리가 만약에 임묘진 월이 있는데 그러면 1월, 2월, 3월 이렇게 되는데 음력으로 자, 묘월이 가장 강력한 봄의 기운이죠. 묘월이. 그게 천문학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천문학상으로 묘월이. 천문학상으로 묘월이 봄의 기운이 가장 강한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 언제 제일 강해요? 진월이 더 강하죠. 진월. 피부로 느끼는 건 진월이에요. 와, 진짜 봄이구나. 이건 진월이란 말이에요. 그죠? 신유술 이렇게 우리가 가을이다 하는 거는 수월이죠. 양력 10월. 그죠? 그러니까 서양학에서는요, 그게 시작으로 본다라는 거야. 서양학에서는. 그러니까 피부로 느껴지는 거. 서양은 과학적이잖아요. 현상이 보여야만 돼. 현상이 눈에 보여야만 하거든. 근데 동양에서는 안 보여도 기운이 움직이면 움직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인신사에는 우리가 케이던트라고 합니다. 케이던트. 예, 천문학에서 케이던트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진술충미를 앵글 포인트라고 합니다. 앵글 포인트, 시작 포인트. 진술충미를. 이것도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좌우면 석시던트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했고 충도 했는데 몇 개만 더 볼까요? 지금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또 하나 있네요, 참. 그 다음에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생년월일로 보잖아요. 그럼 타로 카드에는 뭐가 있냐면 소울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소울 넘버. 영혼의 수. 소울 넘버라고 있습니다. 근데
소울 넘버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타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수비학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고, 피타고라스 수비학이 있어요. 거기서는 그 소울 넘버를 인생 여정수라고 부릅니다. 인생 여정수. 자, 인생 여정수를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하는 방법. 자, 자기 양력생일이죠. 양력생일. 자, 일단 누가 한 번만 자기 생년월일 대주실 분? 예. 몇 년생? 1963년 5월 5일. 그렇죠? 그러면 8, 13, 1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따로따로 다 더하는 겁니다. 숫자끼리. 예. 10단위 상관없이 1, 9 더하면 10이고 17이고 그 다음에 20 이렇게 되죠. 2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인의 어떤 인생 여정이 20번을 걷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번 카드가 이겁니다. 네. 어떻게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자, 여기 보면 밑에 죽어있는 사람이 있죠? 관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 밑에. 여기 관이 보이세요? 관? 그 사람들이 일어나 있죠? 그 위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가 됐어요. 내가 천사같이 누군가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한 번쯤 큰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 아시겠죠? 근데 이 역경을 딛고 일어날 때는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관 안에 있다는 건 내가 죽어 있다는 거죠. 천사가 와야지만 내가 일어나겠죠. 근데 이 천사는 누굴까요? 종교가 될 수도 있어요.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맞으세요?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자기 거와 맞춰보면 사주 안 봐도 되잖아요. 이거 더하기 암산 아무나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암산을 아무나 하실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잠시만요. 네. 1960. 양력으로 해주세요. 3월 19일. 12, 17, 8. 그러면 18에, 여기도 20이네요. 그렇죠? 여기도 20이에요. 그러면 어떤 뭐 큰 고난을 한 번쯤 닥치거나 이럴 수 있다. 이건 이제 큰 틀에서 보는 거니까요. 큰 틀에서. 그렇죠? 10, 18, 19, 20. 네, 20. 근데 이게 정확하게 보면은요, 20이라는 숫자를 갖게 되면 다시 한번 2 더하기 0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두 번째 삶이기도 하고요. 이것들이. 두 번째 삶이기도 하고, 0이라는 의미는요, 0이라는 의미는 확장의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두 번 템으로 인해서 스케일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2라는 숫자는요, 근데 이렇게 되잖아요. 1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2라는 숫자가. 자, 내가 있고요. 본인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는데 이놈의 숫자들이 되게 웃기는 게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2라는 숫자가. 일단은 이 관계를 유지하려는 습성을 지닙니다. 유지하려는 습성. 근데 얘네들이 정반대잖아요. 다르면 대립하려는 습성을 지닙니다. 그렇죠? 대립하니까 어떻게 갈등하게 되겠죠. 네. 이것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붙어야 될지 떨어져야 될지 붙어야 될지 떨어져야 될지. 근데 떨어지지는 못하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야. 마음속에 이놈을 만나 말아 막 이러다가 만나고 있는 거야. 근데 양극성도 지내요. 그러다가 한번 탁 내칠 때는요. 사정없이 내쳐요. 내칠 때는. 왜? 고민했거든. 고민했잖아. 근데 내가 유지해왔거든. 내가 너를 이만큼 봐줬고 내가 이만큼 유지했는데 그래도 네가 나한테 그래. 우린 끝이야.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그래서 이라는 수는 다시 말하면 양극성을 짓는다고. 양극성.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양극성. 근데 그 뒤에 0이 붙었다라는 거는 그 의미가 굉장히 커진다요. 0이라는 건.
우리가 숫자를 잠깐 보면은요. 자,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뭐가 돼요? 10이죠, 10. 근데 10을 1 더하기 0 하면 몇이 돼요? 1이죠. 그 다음에 11이죠. 1 더하기 1 하면 2. 그래서 수는 9개가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9라는 숫자가. 그래서 구성학이라는 것도 있죠. 9개가 계속 반복. 피타고라스 수비학도 10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냥 1의 개념이 확장됐다라고 봅니다. 1의 개념이 확장됐다. 근데 확장되면 스케일이 더 커지겠죠. 다시 한번 보면, 자, 여기는 두 번째의 삶이라 그랬는데요. 10번을 보면은요. 자, 그래서 10번을 보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10번을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죠. 무늬가 동그랗게, 윤회를 상징합니다. 윤회. 반복적인 거. 10번이라는 카드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T, A, R, O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보면 뭐라고 읽혀요? 타로라고 읽히죠. 그렇죠? 근데 거꾸로 읽으면 T, O, R, A 이렇게 읽으면 토라라고 읽으면, 토라가 뭔지 아시는 분? 경전입니다. 경전. 그래서 타로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 토라라는 것을 뭐 모세오경이라든지 아니면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뭐 이런 모세오경이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아니면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복음서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신의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요 위에 보면 이 네 가지 상징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 상징들. 자, 이 천사의 모습은 물병자리를 상징하고요. 자, 이건 정갈자리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황소자리, 사자자리. 이걸 지수화풍 사원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완전해지기 위해서 계속 윤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이게 첫 번째의 삶이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의 삶. 그 다음에 나왔던 게 20이란 두 번째의 삶이라는 숫자가 돼요. 그래서 스케일이 커지겠죠. 근데 이거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신의 숫자라고 합니다. 10이라는 걸. 완벽하다. 완벽하다. 신의 숫자. 근데 신의 숫자라는 건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0, 20, 뭐 이렇게 되잖아요. 숫자가. 그럼 완벽주의를 상징합니다. 완벽주의. 완벽주의. 완벽해지려고 하는 거. 자꾸 이게 해드릴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사실은 너무 많고. 자, 한 분만 더 해볼까요? 저분이 먼저 드셔서. 네. 네네, 생년월일. 잠시만요. 예, 본인 해보시면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런 거예요. 자, 1 더하기 9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68년. 6월 29일. 6 더하기 2 더하기 9. 자, 이렇게 쭉 더해보면 된다. 그러면 10, 16, 24, 30, 32, 41 이렇게 되죠. 빠르죠? 계산. 4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4 더하기 1 하니까 5 이렇게 되죠. 자, 5. 5라는 숫자가 나온다면요. 사실은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5라는 숫자가 완성을 시키기 위한 변화가 굉장히 많은데 타로 카드에서 보면은요. 아까 잠깐 봤죠. 교황입니다. 교황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빨간 옷을 입고 있죠.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거에 대해서. 뭐에 적극적일까요? 남 해결해 주는데 적극적입니다. 남 오지랖 넓다 그러죠. 맞습니까? 예. 남 문제를 자꾸 누군가를 막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교황이잖아. 선생님이기도 해요. 자꾸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싶어.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죠. 공부 안 하고 난 가르쳐주면 어떻게 돼요? 사기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항상 많이 해야 돼. 교황이란 건 남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사람, 남이 막혔던 걸 뚫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또 있죠. 상담사.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되게 간단하죠. 더하기만 할 줄 아시면 돼. 더하기 할 줄 안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이 숫자만 딱 맞춰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라고 해요. 자, 이걸 소울 넘버로 했는데 피타고라스는 인생 여정수라고 했거든요. 보통 이 성향이 드러나는 게 옛날에는 한 30대 정도였어요.
근데 요즘에 40이 좀 넘어서 많이 드러나요. 40이 넘어서 요즘에는. 음력생일도 따져요. 원래 타로에서는. 음력생일을 선천수라고 부른다. 선천수. 음력생일을. 그 다음에 양력생일을 후천수라고 불러요. 후천수는요. 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거기에 가까워지는 거야. 내가 막 태어났을 때는 선천수에 가까워요. 네, 그거는 음력을 더해 보시면 됩니다.